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6년 2월 24일입니다. 2월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사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상법이 지금 3차 상법 개정을 거의 뭐 통과 수순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자사주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자사주에 대한 명확한 원리와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자사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유보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완벽하게 한번 해볼 것이고, 이전에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코스피가 뭐 기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힘입어 5,969원, 거의 뭐 이제 6,000원에 다 왔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경제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또 폐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실직 상태도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2.11%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 코스닥은 1.13%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5,969원 64전에 마감이 되었고 예, 코스닥도 1,165원인데 코스닥은 1,200원을 목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거의 이제 6,000원에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사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오늘 KRX 기준으로 20만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63%가 올라가지고 20만원에 마감이 되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100만원 넘었어요. 100만 5천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20만, 삼성전자 20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2월 24일, 2026년 2월 24일에 기염을 토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느냐, SK하이닉스냐, 차후에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이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바닥권에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죠? SK하이닉스는 작년, 재작년 계속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뭐, HBM 뭐, 3라든지, 또는 뭐, 이번에 또, 뭐, 세계 최초로 납품을 했던 HBM4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좋은 상태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후에는 제 예상입니다. 차후에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주주분과 삼성전자 주주분들 예, 축하드리고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또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조금 일어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사주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법을 지금 1차, 2차를 통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이 자사주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나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다음 주로 미룰까 생각을 했어요. 이 PPT 자료를 좀 만든다고 다른 일 하면서 시간 틈틈이 좀 만들어 놨는데 다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뭐 완성을 한 김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오후 3시 46분입니다. 예, 이 방송은 오늘 저녁 7시에 방송이 올라갈 거고요. 자, 자사주가 무엇이냐? 예, 자사주가 무엇이냐?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사주는 누가 들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회사, 총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100억 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만주가 있었어요. 만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기업이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되었던 주식이 회사의 금고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주를 자사주를 매수했다. 20%를. 그러면 삼성전자 금고에 삼성전자 주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자사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유를 하고 있다. 자사주를 매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경영권 방어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게 주주 환원 정책이 되고 일단 자사주 매수와 자사주 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사주 매수와 자사주 소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주가의 반영이 호재로 반영이 되는지 악재로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자사주는 그 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사들여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들여서 회사 금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총 발행 주식수가 만주가 됐었는데 만주에서 2,000주를 자사주로 매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유통되는 주식수는 이제 8,000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사주에 대한 헷갈리는 건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도록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 이걸 가장 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사주는 일단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그죠?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죠. 당연히. 왜 없을까요? 회사가 회사 지분을 보유한 거니까 회사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회사가 당 기업이 당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겠소. 왜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자, 기업의 주식을 2,000주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사주는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 만주를 개인들이 다 들고 있으면 배당금이 만 원이 나온다. 그럼 1원씩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자, 만주가 있는데, 그냥 10만원이라고 할까요? 배당금은 10만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얼마씩 받습니까? 10원씩 받겠죠. 전부 다. 자, 그런데 자사주로 2,000주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수는 8,000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2,000주 가져간 것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8,000주를 가지고 10만원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 주주들이 원래 10원씩 공여를 받았던 게 10몇 원씩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제가 계산식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사주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배당 금액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배당도 결의를 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주식수는 제가 좀 전에 만주에서 예를 들어서 2,000주를 자사주를 매수하면 2,000주가 줄어드니까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는 8,000주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 발행 주식수는 변동이 없죠. 만주에서 만주 그대로인데 유통주식수는 만주에서 만주였는데 8,000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하면
이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순이익인데 왜 이게 상승이 되느냐? 뭐 주식 수량이 불태워버리면 주식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익에서 주식 수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EPS 주당 순이익은 올라간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 EPS를 나눈 값이 퍼가 되잖아요. 그러면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뒤에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이 부분이 요약분입니다. 그래서 EPS가 올라가면 주가는 더 저평가가 된다. 퍼가 떨어지니까. 예,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종합 해석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핵심들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일단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참석을 할 수 있는 지분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배당금을 자사주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거. 왜 유통주식수가 감소한다고요? 총 발행 주식수는 만주했는데 2천주를 자사주로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수는 8,000주로 줄어들겠죠? 예, 요 세 가지는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발행 주식수까지. 자, 그런데 주가의 흐름, 왜 이게 호재인지, 이제 그걸 맨 밑에 있는 요 EPS 영향, 그리고 상승효과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왜 주가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우리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 나갈 건데요. 먼저,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써요? 매수세가 많으면요. 매수세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예, 상승할 겁니다. 그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으면.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무리 많으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상승할 때는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게끔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거래상에서는 그런데요. 회계상, 재무제표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주식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유통 주식수가 감소한다는 거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주에서 8천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어를 할 수 있다. 떨어지는 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고 올라가는 건 더 푸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가 부양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 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배당금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배당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배당금은 우리가 받으면 14%와 주미세 1.4%에서 총 15.4%의 세금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배당이 아니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자, 그걸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거든요. 물론 뭐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증권사 수수료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어쨌든 15.4%의 고이자를 고세금을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보다는 더욱더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게, 매수를 해주는 게 주주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악용했던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유통주식수가 작으니까 적대적인 M&A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원래는 만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한 30% 들고 있다. 자, 그런데 2,000주가 빠져나갔잖아요. 자사주로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20, 30%의 어떤 그 지분 영향이 더 커지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죠. 지분율이. 그러니까 8,000주를 가지고 지분 경영권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6, 7% 들고 있었는데 이 자사주를 매수를 하면 의결권이 없으니까 50%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지금 2026년 2월 24일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그죠? 예, 임직원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장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100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방어하고 올라가는 건 더 푸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성과급식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자사주 매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떨어지는 걸 자사주가 매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걸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매수를 해버리니까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주주 환원 정책도 되지만 주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장내에서 어떻게 해요? 예,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에 매수하겠다 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의 선택적 참여에 의해서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장내 매수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신탁 계약을 해서 신탁사를 통해서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장내 매수가 가장 흔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직접적인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악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근데 기업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 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95% 이상은 호재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업이 돈도 없으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있죠.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시장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기업이 대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뭘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사주를.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사주를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악용을 합니다. 기준에 있는 어떤 경영자하고요, 딜을 해가지고요, 자사주를 매입할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영자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돈을 대출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그거는 호재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95%는 일단 호재다. 그러나 5% 정도, 5%라는 것은 다른 건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요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악재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출을 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이건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그렇게 공시가 뜨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악재에 가깝다. 왜?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사주를 일단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일단 거의 다가 호재에 가깝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단순하게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일단 호재라고, 주가는 상승 요인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말이 KRX, 어떻게 끝나느냐. 시간의 일단 단위 자사주 가늠이 매입까지는 호재라고 시작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사주를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각을 안 하고, 그죠? 매각은 일단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나오니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때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매각을 하면 매도를 말 그대로 매도를 때리는 거잖아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을 때는 더 가속이 붙어서 더 떨어질 것이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해버리면 올라가는 게 주춤주춤 거리겠죠, 그죠? 예, 방어막 형태, 특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화면에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느냐,
소각하느냐, 불에 태우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일단 호재에 가깝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를 하게 되면 총 발행 주식수는 그대로가 되고요. 소각을 하면 총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죠? 불에 태우니까.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면 유통 발행 주식수는 일단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통 발행 주식수. 총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유통 발행 주식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EPS는 조금 올라갑니다. 보유를 할 때도. 자, 그런데 소각을 해버리면 EPS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금액만큼 전부 다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주주 가치는, 어떻게,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유를 할 경우에는 그냥 그럭저럭 보유를 할 때는, 주주 가치는 형성이 되고요. 소각을 하면은 주주 가치가 엄청 증가를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구성은 뭐냐?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성은 없다.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소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총 발행 주식수에서 완전히 소각,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실제로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건 아닌데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아예.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구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 보유와 소각의 차이점이 많은데요. 보유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걸 소각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라든지 여러 이유로, 그거는 그렇게, 무조건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주식을 매입할 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소각을 시켜버리면 주주 환원 정책 중에서는 최고의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사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긍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주식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주당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 주식 양이 줄어들면 EPS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의 자신감 시그널.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주들에게 이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경영에 향후에도 이익이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주 매수는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큰 게 아니고 많이 크겠죠. 자, 근데 부정적은 이걸 악용할 수가 있다. 예, 악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적 악화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사주를 매수할 만큼 여력이 충분히 된다. 실제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형태고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은 재매각.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식은 매수를 한 상태에서 보유를 오래 하는 것보다 소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매수도 좋지만 매수 후에 반드시 소각까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금상첨화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매각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죠. 다시. 예,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뒤에 우리가 퍼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자사주 매입과 EPS의 변화. 왜 자사주 매입이 호재가 되는지는 바로 여기에서 잘 나옵니다. 자, 어떤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는데 유통주식수가 1억 주예요. 1억 주. 자, 1억 주면 당기순이익 1000억에서 주식수, 유통주식수 1억 주를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죠. 한 주당. 그게 바로 EPS인데요. 그러면 1000억에서 1억을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은 1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1000원이. 그죠? 자, 그런데 자사주를 어떻게 해요? 10%를
10%를 어떻게 해요? 매입을 했다. 그래서 소각을 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해요? 순이익은 1000억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은데, 1000억이 똑같은데, 유통 주식 수는 1억 주에서 몇 주로 바뀝니까? 예. 아까 1억 주에서 1000만 주를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웠다 이 말입니다. 10%를. 자, 그럼 9천만 주가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EPS는요, 똑같이 여기 1000억 있잖아요. 예, 1000억에서 1억을 나눴는데, 여기서는 1000억에서 이제는 0.95, 9천만 주를 나누게 되죠. 금방 불에 태웠으니까. 그러면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1111원으로 한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해요? 무려 111원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불에 태우는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한 주당 EPS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 미국 사람들뿐만 우리도 좋죠. 예, 당연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자사주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그죠? 돈이죠. 이걸 현금 배당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금 배당으로 주게 되면 15.4%에 아까 세금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불에 태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주당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대표님,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더라도 현금을 받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마술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마술이 진행되느냐. 여기까지 일단 EPS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수가 나누는 주식수가 1억 주에서 9천만 주로 바뀌니까 EPS 한 주당 당기순이익은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퍼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가 아이고 이게 왜 됐습니다. 퍼를 한번 보면요. 자, 퍼를 볼게요. 주가가 지금 만약에 2만원이었어요. 주가가 2만원이에요. 자, 근데 조금 전에 매입하기 전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 전에 한 주당 EPS가 얼마였습니까? 금방 조금 전에 1000원이었잖아요. 여기 1000원이었잖아요. 이 1000원입니다. 자, 1000원이었는데 이 1000원이었는데 이게 1111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 볼게요. 그대로 가져오면 자, 주가가 똑같이 2만원인 거예요. 주가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자, 매입 전에도 2만원, 그리고 매입 후에도 역시 얼마입니까? 2만원. 2만원이에요. 자, 2만원인데 매입 전에는 EPS가 얼마였죠? 1000원이었고 매입 이후에는 얼마였습니까? 1111원이었잖아요. 그죠? 1111원.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예. EPS가 1000원일 때와 EPS가 1111원일 때 뭐가 달라집니까? 퍼가 달라져요. 퍼는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뭐를 나눈 값이라고요? EPS를 나눈 값이 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주가 2만원에서 매입하기 전에 EPS 1000원을 나누면 퍼가 20배가 나와요. 2만원 나누기 1000원 하면 20이 나오죠? 20배예요. 근데 매입 후에는 EPS가 1100원일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 2만원 그대로 적용을 해서 EPS가 아까 1000원에서 1111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퍼가 몇 배가 됩니까? 18배가 되죠. 그러면 퍼가 20배에서 몇 배로 떨어집니까? 18배로 떨어져요. 2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퍼는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평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자사주가 매입 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EPS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퍼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게 저평가주가 되는 거죠. 즉 주가 상승 요인이 커진다는 거죠. 더 저평가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단순하게 지금 자사주를 딱 한 번 10%만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뭐 코스닥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10%씩 계속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저평가가 되겠죠. 퍼가 뭐 10에서 한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저평가가 되는 거죠. 가격이 싸진 거죠. 그래서 퍼는 낮을수록 저평가가 된다. 요 정도만 봐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사주를 매수해서 계속 소각을 하게 되면 계속 더더욱더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저평가 상태가 되고요. 이 구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하는 의지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기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어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니까 뭐가 되죠? EPS가 그냥 소각했다고 해볼까요? 자, 매수를 했다가 만주 중에서 2,000주를 자사주로 매입을 했다. 근데 그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자, 불에 태워버리면 이제는 주식 수가 8,000주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단기순이익에서 만주를 나눴을 때 EPS 값과 8,000주를 나누었을 때 EPS 값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9,000원,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거는 그 10% 정도, 예, 그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EPS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 그 상태에서 그럼 EPS가 올라갔다? 그럼 지금 주가에서 EPS가 올라가면 나누기를 해버리면 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평가가 되는 거죠. 저평가가. 그러면 아무래도 저평가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를 외국인과 누구야?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가 된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학습해서 오면은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자사주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제는 콕 집어넣으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은 결국은 호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사주는 매입을 한 후에 그냥 마냥 보유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 부분이 그래야 완전히 주주에게 환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법 3차 개혁 안에서 바로 이 자기 주식을 소각을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보겠죠. 주가가 상승을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잘 찾아보세요. 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치면은 나오니까, 그죠?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에도 반드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을 위주로 하고요. 자사주를 아무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이익을 잘 내지 못하고 있다면 메리트가 제로가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리면 EPS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주당 순이익이. 그런데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는요, EPS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즉 말하자면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기업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사주를 소각했다. 요거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계속 나고 있던 기업에서 많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다 불에 태웠다, 소각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주가 상승하는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그거 하나만이라도 확인을 하시고 자사주 매수를 하세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와의 상법 3차 개정안이 나왔을 때 벌써 주가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도 벌써 선반영되어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러면은 뭐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주가가 그렇게 완만하게 뭐 크게 오르지는 않거나 옆으로 박스권에 있었다. 자, 그럼 세 가지 요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기업은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는 기업일 것. 그 중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것.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완성되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은 매수하면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뭐 유튜버들이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빼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꼭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판단을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자사주 보유 물량이 많을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기업의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았을 것. 그러면 박스권으로 가든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든지, 예,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예, 총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자사주 실제로 성공 사례가 가장 큰 게 삼성전자죠. 근데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는 제가 나열은 해놨는데 하나입니다. 하나.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일단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근데 그걸 소각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공 사례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꾸준하게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뭘 한다? 소각을 하는 행위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단발성에 그치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단발성에 그치더라도 그 상황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좋은 건 확실합니다. 자, 그때 좋은 건 확실한데 제일 좋은 건 자사주를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소각까지 이루어진다. 근데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가장 큰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신뢰성도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도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 상승 요인은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성공 사례는 두 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가느냐, 그리고 이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예, 그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고 있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바로 삼성전자가 그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요, 현대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같이 매입하고 소각하고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현대차가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가장 꾸준하게 그리고 소각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적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자사주 매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이 회사를 제가 뭐 속된 표현으로 이 회사를 깐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소각은 하질 않았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유. 그래서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입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단기 반등은 있죠. 근데 중장기 주가 상승 실적에 종속을 한다. 즉 말하자면 네이버가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조금 반응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주가가 올랐는데 그게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란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져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다.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는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다 좋은 거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사주로 소각은 당연히 안 하고요. 안 하고 실적 지배 구조 이슈가 병존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더 플러스가 되고 떨어질 때는 그걸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경영권 방어에만 주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매수를 했어도 크게 그죠? 크게 상승하는 그런 여건이 없었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많이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 해서 뭐 떨어지는 데는 조금 방어를 한 역할은 있어요. 근데 급락한 이후에 그게 다 발표가 되는 바람에 어떤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사례였다. 경영권 방어에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주주하는 정책보다는 자기들 경영권 방어에 주로 자기 주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도 있었는데, 이 금호타이어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뭐 외국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금호타이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거의 95%는 좋은데 5%는 안 좋은 선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서 대출한 자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거는 오히려 악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자사주를 자꾸 어떻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를 날렸어요. 날렸는데, 그럼 자사주를 매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돈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차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입금이 증가함으로써 재무 부담도 가중이 되고 이자 비용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도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냥 시간 벌기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제가 오늘 자사주를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나 해볼게요. 자, 악재보다는 첫째, 호재가 많다. 그리고 주식수가 떨어지니까 소각까지 이루어졌을 때 EPS가 올라간다. 그리고 EPS가 올라가면 퍼는 떨어지니까 저평가가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핵심이고요. 자사주는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유리해요. 이게 빠져 있는데 보세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배당금이 1억이에요. 1억. 자, 1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총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자, 만주 중 보유한 물량이 2000주다. 2000주. 자, 2000주예요. 그러면 지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죠. 20%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 자,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2000주를 소각을 했어요. 2000주를 소각했다. 2000주. 소각을 2000주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총 발행 주식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주죠? 2000주예요. 보유 주식수. 자, 보유 주식수 2000주. 이거는 그대로죠. 2000주에서 나누기, 원래 총 만주를 했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0.2가 되니까 지분율이 20%가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유 주식수는, 내가 보유 주식수는 똑같아요. 2000주. 자, 그런데 총 발행 주식수가 몇 주가 되죠? 8000주가 됩니다. 8000주가. 그죠? 자, 8000주가 돼요. 8000주가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2000주에서 나누기 8000주를 하게 되면요, 25%가 돼요. 그죠? 0.25가 돼요. 그러면 내 지분율은 25%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배당금을 1억을 준다면, 자기 주식, 소각 전에는 배당금이 얼마가 됩니까? 1억에서, 아까 1억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요. 1억에서 지분율이 1억에 20%, 자, 20%는 어떻게 되죠? 예, 2천만 원이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기 주식 소각 후는, 자, 소각 후는 배당금 1억에서, 그죠? 곱하기 25%니까, 자, 25%면 얼마가 됩니까? 예, 2,50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배당금도 올라가는,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받는 배당금이 커지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이러한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총발행 주식수가 감소함으로써 나의 뭐가 올라갑니까?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효과죠. 그죠? 지분율, 그러면 의결권도 커질 것이고, 그죠? 의결권도 5% 내가 올라갔잖아요? 커질 것이고, 배당금 수령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큰 호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었습니다. 10조 원을 배당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10조 원을. 근데 기업이 전부 다 그 주식을 매수해가, 자기 주식을 매수해가 다 불태웠어요. 근데 난 한 주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조 원 배당금 내가 다 받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조 원을 뭐, 한 주 있는데 뭐, 그 배당금을 다 10조 원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최대 주주니까 내가 뭐 주주총회에 나가서 배당금 10조 주세요 하면 내가 다 받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 금액도 올라가고요. 의결권도 이렇게 20%에서 25%를 올라간다. 예,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이해를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학습 시간을 끝내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안 가면 앞에 가서 또 들으시고 하셔서 이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머리 아프게 또 그때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이 자사주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명절 끝나고 첫 방송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45분 정도 48분인가요? 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뭐 방송, 그 명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지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 무방 2026년 2월 24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